어, 지금까지는 그 엄밀히 말하면 콜오플러스 맵을 반 정도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지도는 그냥 뭐 배경 같은 거니까 거기 지도 위에다가 폴리곤들을 그냥 그려놓은 것들이죠. 구역별로 누가 폴리곤들의 좌표를 다 찍어줬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려놓은 것들에 불과한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폴리곤들을 이제 도메인으로 하고 그 위에 밸류가 매겨진 어떠한 형태에서 그 밸류를 색깔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는 그 제이슨 데이터에는 그냥 이 폴리곤들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완성구에 해당하는 값이라든가 뭐 덕진구에 해당되는 값 같은 거는 알려주지 않죠. 그런 거 이제 보통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직접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단순하게 인구 같은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인구가 이제 크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뭐 진한 색깔 또 뭐 인구가 이제 적으면 옅은 색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구 말고 그러니까 다양한 값들을 매핑시킬 수 있어요. 어떤 그 뭐 카카오 바이크 대여 횟수라든가 여러분들 아니면 뭐 그 학교 다닐 때 타고 오는 그거 뭐지? 네, 직구터 같은 거를 뭐 이제 얼마나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보통 있으면은 요즘은 그 무슨 빅데이터 막 이러면서 막 데이터가 모아진 형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빅데이터라 그래도 우리가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으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뭐 지역 정보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빅데이터라고 많이 막 무슨 경진대회 같은 것도 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진대회에 있을 때 거의 이제 어, 단골로 등장하는 시각화죠.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일단은 먼저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떻게 외워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을지 그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덕진구하고 완산구는 이미 여기까지 구역을 나눴고 덕진구하고 완산구에 대응하는 폴리곤을 그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 여기에 이제 색깔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값이 있고 이쪽에 30이라는 값이 있으면 요걸 이제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데이터 프레임 키라는 이제 변수에 제가 전주시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뭐 밸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뭐 그 어떤 그 비클의 대여 횟수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20, 30 이러한 숫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키에는 이렇게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밸류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일단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덕진구에 해당되는 애는 이제 20으로 완산구에 해당되는 애는 30으로 매핑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코드에서 일단 뭐 여기까지는 똑같겠지.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건 똑같고 여기 코르플레스를 이제 만드는 요 과정이 이제 살짝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 제가 이제 4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3개는 지금 필요 없어 이러고 지워버렸죠. 요거를 이제 다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우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방금 만든 데이터 프레임 DF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컬럼에다가 키하고 이거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 키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 컴마 밸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순서상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컬럼이랑
그다음 밸류에 대응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컬럼을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건 일단 문법이라서 설명이 없어요. 일단 외워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그 밑에 이런 것들을 좀 써놨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외우니까 좀 잘 외워졌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데만 초점 맞춰갖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잠깐만요. 그 아까 표를 다시 한번 갖고 와야 겠다. 그 표를 잘 만들어 놨어. 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했는데 이거는 두 개의 데이터가 지금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뭔가 결합해 가지고 우리는 사람은 읽을 수 있는데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 개의 데이터가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에 대한 정보가 있냐면은 그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폴리곤에 대한 좌표값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고 그 폴리곤에 대한 좌표값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대응하는지 네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는 그 좌표값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 지역에 대한 이름, 네임을 갖고 있고 그 네임에 대응하는 여기 밸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때는 전주시 덕진구 이렇게 뭐 그 여기에 이제 값이 20이라는 거는 일단 요 밑바탕 지도에서 이러한 밑바탕 지도에서 이러한 폴리곤을 그려주고 그렇죠? 이러한 폴리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요? 제이슨에서 찾겠지? 제이슨에서 찾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폴리곤에 대응하는 애를 여기에서 또 찾아야 되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뭐를 보고 찾지?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성구 이렇게 보면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하여튼 뭐 두 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을 하거나 항상 공통적으로 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속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연결의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 뒤에다가 연결의 매개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매개체를 연결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정보를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로 보고 탐색을 하고 있어요. 얘가 키예요. 완성구에 대한 밸류는 이거고 여기에서는 완성구에 대응하는 그 로케이션 좌표값들이 뭐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그리고 완성구에 대응하는 얘를 그리죠. 그래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키가 뭔지를 명시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 명시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컬럼 그러니까 여기 전달한 첫 번째 컬럼 여기에 대응하는 애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DF에 있는 거죠. 여기에 대응하는 정보가 제이슨에 있는데 그 제이슨에는 키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피처스에서 지금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네임에 있죠.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 돼요. 그 요렇게 제가 이제 하나는 20이라는 값을 주었고 하나는 30이라는 값을 주었는데 30이라는 값은 진하게 20이라는 값은 이제 연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실습을 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단 요거, 그러니까 그 코러플레스 맵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들이 뭐 예비 학습까지는 아니고 미리 그 알고 있어야 될 그 개념적인 내용이나 직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 그 코러플레스 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구조여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이슨에서 나온 이제 그 폴리곤들의 정보,
그다음 다른 하나는 거기 이제 지역명 컴마 뭐 어떤 밸류, 지역명 컴마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자료 형태. 우리는 이제 파이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쓰고 있죠. 두 번째는 그냥 이거는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이거 예비 생각에는 코러플레스 맵에만 해당되는 거고 예비 생각에는 그냥 모든 거에서 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결합을 할 때 항상 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키라는 거는 공통으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해 가면서 이제 참조해 가면서 볼지를 결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그냥 R 같은 거에서 뭐 컬럼별로 이제 C바인드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한쪽 컬럼이 있고 똑같은 랭스를 갖고 있는 컬럼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양옆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양옆에 붙일 때는 뭐가 키예요? 로우 인덱스가 키야. 그러니까 로우 인덱스가 이제 0에 해당되는 애는 여기 첫 번째 컬럼에 모였고 로우 인덱스가 0에 해당되는 애는 두 번째 컬럼에는 모였고 이러한 것들의 정보를 보면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양옆에 이렇게 나란히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로우 인덱스를 키로 해서 두 데이터를 결합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스택을 하는 경우는 컬럼 인덱스가 키겠죠. 그러니까 공통이 컬럼을 갖고 있어야지 스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보통 이제 제가 거기 그 심슨의 역설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의 멀지.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멀지하는 것도 공통의 컬럼들이 있었어요. 그 공통의 컬럼들을 중심으로 공통이 아닌 컬럼들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다 이런 식입니다. 하여튼 뭔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하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속성이 있는데 그거를 키라고 부릅니다. 그 키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이 1이랑 2랑 결합하면 우리의 예제에서 그러니까 코르플레스 맵에서는 이 키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쉽게 말해갖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지역 이름에 대응하는 로케이션을 제이슨에서 찾고 지역 이름에 대응하는 밸류를 DF에서 찾고 그다음에 그 두 개를 합쳐갖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지역 이름이 키고 두 개의 데이터로 뭔가 이제 연결해서 그리면 되게 쉽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폴리움에서 코로플레스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변수들이 뭔지를 딱 정리를 해보면은 진짜 몇 개 없어요. 일단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아니고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두 개의 데이터가 뭔지를 써주면 되겠지 일단. 그렇죠? 제이슨이랑 DF.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이슨을 어떤 이름으로 저장했는지, 그다음 DF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했는지 그 데이터들의 이름을 그냥 두 개를 전달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얘들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서 참조하면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연결의 매개체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은 값. 그 데이터 프레임에 그러니까 그 DF에서 특히 지역명 컴마 밸류, 지역명 컴마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명은 이제 뭐가 지역명이고 밸류는 이제 어떤 컬럼이 밸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코드가 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라인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데이터 1. 그다음에 얘는 이제 데이터 2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1에 해당되는 건데 데이터 1에서 키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1이랑 데이터 2를 결국에는 연결해서 참조해 갖고 뭐를 그리고 싶은데 연결의 매개체가 되는 게 데이터 1에서는 뭐냐를 명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2에서는 연결의 매개체가 뭐냐를 명시하는 게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연결의 매개체에 대응하는 또 우리 결국에는 이 밸류를 그려야 되니까 이 키값에 대응하는 밸류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폴리움 말고 나중에 플란리로도 그릴 텐데 문법의 요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전달되어야 되는 핵심 속성들이 있죠. 이 핵심 속성들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이름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문법을 이해하는 것보다 개념을 이해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
다른 코드들을 봐도 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코로플렉스 맵은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덜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코드들을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약간의 키에 대한 그 추가 설명 플러스 이제 키에 매칭되는 게 없을 때 이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요거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잠깐만.